이제 남자 쪽으로 보면 이제 커버낫 약간 무신사의 아들 같은 느낌인데 네, 사실 근데 저는 브랜드를 하는 회사 재무제표 볼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가지만 봅니다. 어떤 거 보세요? 만 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소비문화이면의 경제 이야기 비주류 경제와 호스트를 맡은 저는 토스 김창선이고요. 저는 재무덕후 이재용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 비주류 경제학에서는 패션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는데 게스트로 최 실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최 실장님 오신다고 네. 나름 꾸며서 입었어요. 네. 엄청 꾸미셨는데. 네. 엄청 꾸몄습니다. 네. 약간 요새 이렇게 폴로 랄프로렌 이런 스타일이 또 유행하는 거라고 요즘 하면서요. 또 약간 그 귀족적인 또 그 테니스 룩과 이런 것들이 또 엄청, 그리고 이제 올드머니라 그래서 네. 그 상류층 2세들이 즐기는 좀 클래식한 룩이 이제 뜰 거예요. 아 그래요? 이제 이거요? 뜰 거예요? 네, 이제 FW부터 확 올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올드머니 룩은 뭐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돈 번 사람 말고 3대 부자. 찐 부자. 네. 오래된 찐 부자. 부자들이 입는 옷은 사실은 조용한 럭셔리라 그래서 네.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막 로고 플레이하고 네. 막 플렉스하고 네. 사실 돈 승티 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찐 부자들은 왜 로로피아나 아시죠? 그거 네. 마크 하나 없어요. 그러네요. 그런 걸 우리는 조용한 럭셔리라고 하는데 지금 뭐 90년대 스트릿 무드가 확 떴고 이제 Y2K가 유행하고 사실은 이제 너무 화려했어. 그러면 당연히 이 급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FW 컬렉션을 저는 이미 다 봤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힙하다는 옷을 많이 내놓는 브랜드들도 굉장히 정갈한 수트 테일러링. 이런 것들이 이제 쫙 나오더라고요. 사실 랄프로렌도 네.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진짜 아저씨의 할아버지 브랜드였는데 아 이거 정말 미국 상류층을 네. 대표하는 미국 올드머니를 대표하는 정말 네. 브랜드예요. 올드머니신가요? 약간 네. 올드머니는 아니. 머니가 난 없는데. 노머니. 네, 그러니까 나도 노머니. 찐부자.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패션을 잘 모르겠다. 네. 너무 유행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것만 잘 갖추시면 돼요. 기본- 그래서 제가 항상 시즌마다 기본템을 언급을 하긴 하는데 네. 이제 여름 지나면 네. 괜찮은 자켓 하나 정도만 있어도 뭐 청바지랑 입으시거나 슬랙스랑 입으시거나 이렇게 TPO에 활용이 많으니까 자켓이라는 거면 약간 좀 수트 자켓 같은, 그러니까 블레이저 같은 걸 말씀하시는 그쵸. 건가요? 근데 이렇게 수트로 나온 자켓은 네. 그 특유의 또 포멀함이 있어서 그쵸, 그거를 또 청바지랑 입으려면 약간 뜨는 느낌이 그쵸. 있어요. 떠요. 네. 그냥 단일 제품 형태의 어떤 네. 블레이저 같은 네. 거를 하나 사라. 네네. 재용님은 네. 어쨌든 패션 회사를 네. 이제 회계 일 하시면서 네. 기업적인 관점에서 자주 보시잖아요. 네. 어떤 회사들을 좀 주로 보셨어요? 패션 회사. 저는 좀 오래된 어떤 브랜드? 그러니까 사실 모 브랜드라고 말하기엔 사실 방송에 좀 그래요. 왜냐면 감사인이 내가 뭘 했다라고 말하는 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캐주얼이나 신사복, 여성복 고려할 것 없이 다 했던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이렇게 좀 패션 산업에서 보이는 네. 그런 좀 뷰가 있을까요? 특징이나? 패션 전 할 때마다 뭐 지금은 제가 회계 감사를 안 하긴 하는데 패션 회사를 감사하러 나간다. 일단 마음 좀 불편해요. 불편해요. 예, 왜냐하면 패션이 기본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이유가 부침이 되게 심해. 그러니까 아까 막 유행도 빨리 변하는 것처럼 부침이 굉장히 심해요. 맞아. 근데 문제는 이제 옷을 만든다고 지금 국내에서 못 만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주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3국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6개월 전에 주문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 스타일이 한두 개가 아니라 막 수백 개, 수천 개거든요. 네. 한 시즌에 만드는 옷이. 그러면 다음 시즌에 롱패딩이 많이 팔릴까, 숏패딩이 코트가 많이 많이 팔릴까를 고민한 다음에 그걸 수십만 장을 주문을 해놔야 돼. 근데 만약에 그걸 못 맞추잖아요. 네. 만약에 롱패딩을 10만 장 주문했는데 날씨가 더워. 그럼 이거 그대로 쓰레기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싸게 팔면 또 내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미래를 예측해서 계속 미래를 맞춰가야 되는 사업이어가지고 망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럼 실제 롱패딩 케이스는 벌어졌던 일이잖아요. 뭐 네.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확 붐이 네. 붙어가지고 네. 너도나도 이 아웃도어 네. 브랜드들 롱패딩이다 이랬는데 네. 이제 진짜 다 재고로만 갔던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롱패딩은 뭐 생존템으로들 그냥 다 갖고 계시거나 그래도 또 구비를 하실 텐데 원래 패션이라는 거는 유행이 그래프가 있잖아요. 네. 유행이 이렇게 서서히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정점을 찍은 다음에는 이제 유행이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그 겹쳐서 다른 유행이 옵니다. 근데 어떤 하나가 정말 극으로 유행을 하면
완전 반대로 가요. 아, 완전 극단에 네. 있는 다른 쪽이. 그러니까 완전 60년대 미니스커트 정말 짧아질 대로 짧아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조금씩 길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확 길어져요. 그러니까 롱스커트가 그래서 70년대는 히피 무드의 그 롱스커트가 유행하는 거고 그다음에 80년대는 딱 파워수트에 네, 이렇게 볼드하게. 닭뼈슬 머리에다가 네. 그리고 90년대는 이제 스트릿 패션 네. 2000년대는 미니멀과 Y2K 패션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있는데 그게 이제 새로운 건 없어. 그래서 올 만큼 다 왔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리바이벌 되면서 유행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 5년 전쯤 됐을 때는 80년대 스타일이 조금 강세였어요. 그래서 어깨 같은 거 이런 거 딱 강조되고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네. 2000년대 유행했던 로우라이즈가 음. 온다라고 제가 2년 전에 이제 얘기를 했더니 네. 다들 댓글에 안 돼, 저것만. 안 돼! 저것만은 뭐 약간. 보라가 칵퇴 막 난리 났어. 근데 미우미우 컬렉션 나온 이후로 지금 허리선 다시 낮아졌죠. 거부해도 소용없이 흐르는데 그게 장롱에 네. 존버한다고 음. 그 옷을 다시 못 입어요. 아, 또 그 느낌은 또 아니군요. 그쵸. 그때랑 똑같은. 조금씩 달라지나. 그러니까는 뭐 예측하기는 쉽진 않죠.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면 일단 사람들이 이제 옷이라고 하면은 원가가 되게 낮거든요. 기본적으로 옷값의 보통 한 뭐 4분의 1, 5분의 1 정도가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뭐 그럼 패션 옷 팔아가서 돈 많이 벌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돈이 벌기 어려운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고 이월되는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마케팅 비용 일단 많이 왜냐면 고객들한테 각인시키기가 어려워요. 사람들한테 계속 보여줘요. 나 여기 있어라고 해서 모델 쓰고 막 여기저기 전시하고 막 그리고 진짜 제일 많이 드는 건 유통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요. 아, 유통 비용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이어도 진열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백화점 아니면 뭐 어디 온라인이라도 유통 비용으로 최소한 20-30%는 쓰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옷이 뭐 10만 원이면은 원가 2만 원이야. 근데 마케팅 한 3만 원 써야 되고 광고비로 한 2만 원 써야 되고 기타 2월 돼가지고 세일하는 거 감안하면은 사실은 옷으로 생각보다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관여도도 굉장히 높은 관여도. 거고 네. 계절 문제 그쵸. 있지, 각기 취향 문제 있지, 날씨 영향 엄청 많이 받아요. 체형 문제 있지. 네, 네. 아, 그래서 아까 패션 회사가 어려운 그런 그래서 비즈니스가- 항상 마음이 불편해. 왜냐면 가면은 이제 재고부터 보거든요. 네네. 몇 달치 쌓였어요? 이거 팔 수 있어요? 그거 갖다가 싸움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패션 회사 도대체 왜 하는 거지? 그래서 아니, 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비주류 경제와 패션편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최 실장님은 이런 도메스틱 브랜드라고 불리는 이런 브랜드들이랑 이제 스킨십도 많고 그 사정도 많이 아신다고 들었는데, 근데 요즘 보면은 진짜 도메스틱 브랜드들의 어떤 실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해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로 좀 느끼시나요? 그렇죠. 일단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SPA 브랜드가 제공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점이 있어요. 일단은 정말 다양한 디자인이 굉장히 발빠르게 싼 가격에. 이렇게 제공이 되니까. 근데 그 소비자의 테이스트와 이 트렌드도 사실은 굉장히 파편화돼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메가 트렌드가 있었으면 네. 90년대 왜 다 이렇게 입고 막 이랬다면 네. 지금은 정말 그 테이스트도 파편화돼 있고 트렌드도 메가 트렌드가 아니라 마이크로. 그래서 굉장히 여러 트렌드가 공존을 해요. 근데 어떤 특정 브랜드가 아무리 큰들 네. 이걸 다 소화할 수는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는 그런 파편화된 그런 취향을 딱 공략할 수 있는 그 작은 브랜드들이 이제 힘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패션을 소비하는 대중들을 뭔가 거대한 하나의 그런 소비자층으로 보면 안 되는 거겠네요. 쪼개져 있다. 네, 다 쪼개져 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니치 마켓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니치의 네.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맞습니다. 그럼 최 실장님이 보시기에 어쨌든 글로벌 뭐 패션 브랜드 기업들이랑 비교했을 때 한국의 도메스틱 브랜드들의 실력이나 퀄리티가 많이 요새 올라왔다고 느끼시나요? 요새가 아니라 원래 원래부터 퀄리티 좋았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동대문 옷이라 그러면 뭔가 그 보세 이미지 네. 굉장히 저렴하고 뭐 카피하고 이런 것만 많이 아시는데 동대문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곳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요즘 많이 보이는 거는 이게 도매 쪽에서 네. 뭐 잔뼈가 굵었던 옷들 좀 잘하는 곳들 많아요. 도매에서도. 그러니까 동대문 기반의 그런 곳들이 네. 이제 브랜드화되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네. 우리가 알만한 좀 브랜드로는 좀 어디가 있을까요? 더 오픈 프로덕트 아시죠? 네, 지금 많이들 더 아시는 것 오픈 YY로 바꿨는데 음. 거기도 원래 도매 기반이었어요. 아. 그러다가 20년에 소매 브랜드로 이제 아예 딱 저기 전향을 한 거고 초반부터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꽤 괜찮았는데 21년에 켄달 제너가 니트 베스트랑 가디건 입은 걸 완전 빵 되게 많아요. 그리고 르비에르라는 브랜드도 네. 사실은 이제 홀세일하던 곳이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작년에 생겼는데 에즈이프 켈리라고 되게 귀염하고 발랄한 디자인 뽑는 데 있거든요. 거기도 동대문 원래 도매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네. 동대문이 진짜 생산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네. 네. 그 저는 그 동대문 의류 시장 다 죽었다라는 네. 기사를 되게 오랫동안 봐왔는데 다른 활로를 찾고 있는 것이었군요. 근데 또 요즘 들어서 이런 도메스틱 브랜드들이 특히 옷값이 비싸졌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약간 이 가격에 이 브랜드 약간 그런 좀 논란도 있기도 하고 네. 약간 실장님도 체감을 하시나요? 아유 뭐 옷값 비싼 거야 뭐 저만 체감하겠어요. 다 체감하겠죠. 비싸긴 해요. 근데 이유는 있습니다. 당연히 뭐 모든 산업에서 지금 뭐 적용되는 이유인데 원자재 올랐고 인건비 올랐고. 맞아요. 네. 재용님이 보시기에 최근에 옷값이 많이 상승한 이유를 좀 뭐라고 보세요? 근데 뭐 사실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곧 엄청나게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곧 오를 거다. 네, 더 오른다. 아직 낮 예시예요. 난 예시예요?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이제 시작이다. 왜냐하면 이제 약간 이제 선행해서 구매를 했는데 네. 그게 가격에 반영되는 건 그 다음에 옷은 원래 구매 이후 판매되기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근데 좀 최근에 뭐 석유값도 많이 올랐고 기본적으로 폴리라고 써져 있는 원단은 다 석유로 만드는데 네, 석유로. 인건비도 수년간 고정됐던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인건비도 계속 이제 오르는 추세니까 앞으로 한 두세 배 오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옷이라는 게 결국은 판매 가격의 20-30%의 원가밖에 안 들긴 하는데 그 뒷단에 들어간 유통 비용이나 광고 선전비 같은 것도 비율로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네. 옷 파는 회사들은 무조건 그냥 원가 곱하기 우린 300%야, 400%, 500%야를 퍼센테이지로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네. 원가가 오르면 가격이 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보다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약간 양극화가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비싼 거,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는 브랜드들은 계속 오를 거. 지금 뭐 명품 가격 오르는 것처럼 오를 거고 그 외에 뭐 SPA나 어쨌든 사람들이 가격을 좀 택 가격을 좀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데들은 거기는 어느 정도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그 옷값에 대한 얘기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최 실장님은 전문가다 보니까 보면은 이게 옷값을 한다 안 한다를 좀 파악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수치적으로 정말 뭐 명확하게 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체감하는 네. 거죠. 이 가격에 이 정도,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럼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이건 진짜 질 좋은 옷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뭐 봉제를 보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냥 그런 거는 사실 너무 짜잔하고 네. 입었을 때 네. 한마디로 그 테일러링이 잘 나타나느냐가 제일 그게 중요해요. 뭐예요? 테일러링이라는 게 테일러링이라는 게 한마디로 입었을 때 그 핏, 이 옷이 흐르는 이 핏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잘 나오려면 소재가 좋아야 되고 재단을 잘해야 되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최근에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뭐 20수, 60수, 뭐 60수가 숫자가 더 높으니까 좋다, 네네네네. 아니면은 뭐 몇 온스 이게 더 무거우니까 좋다 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는 그러면 그거는 이게 올라갈수록 그 같은 양에서 실을 얼마나 뽑아내느냐거든요. 숫자가 높아갈수록 사실은 더 좋은 거죠.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하면. 네. 근데 그게 또 어떤 제품을 만드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긴 하는데 그냥 통상적으로는 높은 숫자가 좋아요. 높으면 근데 촉감이 좋나요? 그쵸. 이게 실을 이렇게 뽑아서 네. 뭔가 계속 엮어야 되는데 네. 뚝뚝 끊어지면 그거랑 되게 길게 뽑아서 그걸로 만들면 네네네. 근데 네. 그게 혼방률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진짜 고급 면이나 네네. 그냥 좀 싼 면이나 다 혼방률로는 면배. 숫자로는 볼 수 없고 네, 캐시미어도 사실 퀄리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같은 것들. 캐시미어가 굉장히 고급 소재로 알고 계시지만 네. 어떤 거 뭐 유니클로에서 예를 들어 유니클로도 10만 원대에서 하면서 샀어. 네. 근데 생각보다 좀 따끔하기도 하고 뭐 네. 이렇게 부드러울 줄 그렇지. 알았는데. 그쵸? 그거는 캐시미어가 들어 있어. 하지만 그 캐시미어 자체의 퀄리티는 혼방률에 안 써도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혼방률의 함정에 빠지기가 쉽고 그리고 뭐 어떤 거는 뭐 예를 들어 폴리가 많이 네. 섞였고 어떤 건 아크릴이 섞여가지고 뭐 안 좋네 좋네 이러시는데 네. 다 의미 없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 원단을 만들 때 이거 이렇게 섞는 이유도 있고 네. 그리고 어떻게 제조하느냐 방식에 따라도 이 소재가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그 혼방률로만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입어보는 게 제일
입어봤을 때 느낌이나 네. 떨어지는 실루엣이나 네. 이런 것들. 테일러링. 그러니까 이 옷값에 대한 얘기 굉장히 재밌네요. 그러면은 최 실장님이 지금 뭔가 응원하고 싶은 옷값하는 브랜드가 있다면? 사실 국내 브랜드 중에서 응원하고 싶은 곳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정말 옷 잘하고 괜찮은 브랜드들인데 한마디로 그 안 알려져서 마케팅이나 맞아요. 혹은 뭐 유통이나 이런데 루트들이 좀 약하죠. 그래서 알려졌으면 버티다가 무너지는 곳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해야 좀 알려질 수가 있어요? 뭐 저 같은 사람이 네. 언급하는 것도 네. 방법이죠. 네. 뭐 많은 분들이 뭐 봐주시면 그래서 제 영상을 많이 봐주셔야 돼요. 네. 여기서 몇 개만 좀 소개해 주시면 한두 개만. 일단 가브리엘리라는 브랜드 있어요. 가브리엘리. 그걸 저저번 시즌에 자켓이나 이런 것들을 접해보고 옷을 상당히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옷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 후로 신상이 안 나와. 왜요? 그 안 된 거예요. 잘 안 없는 된 거.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좀 모자르고 이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 타이밍도 굉장히 그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옷 살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세일이 들어가야 될 때가 있고, 네. 그러니까 1인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고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약간 네.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옷을 만들려면 이제 생각보다 원가율을 그런 브랜드는 많이 높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대신에 그런 마케팅이랑 이제 유통비를 많이 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덜 알려지고. 결국 기업이라는 건 눈, 코, 입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이거 만드는 사람, 네. 파는 사람 네. 다 있어야 되는데 네. 디자이너는 아무래도 경영을 해본 분이 아니다 그쵸. 보니까 그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그런 같아요. 게 좀 너무 좀 아쉽고 네. 안타까울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패션업에서 옷을 잘하느냐가 사실은 그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본질이죠. 네. 근데 그 본질을 잘하시는 분들이 빛을 못 받을 때 너무 사실 진짜 안타깝고 그래요. 그러네요. 그럼 이렇게 도메스틱 브랜드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네. 혹시 재무제표가 좀 공시된 기업 중에서 저희가 볼만한 도메스틱 브랜드들이 있을까요? 사실 뭐 이제 남자 쪽으로 보면 이제 커버낫, 커버낫. 약간 무신사의 아들 같은 느낌인데, 네. 커버낫이나 뭐 와리디즈니라는 뭐 여러 브랜드를 운영한 BK브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매출액이 2천억입니다. 2022년에 매출액이 2천억인데요. 매출액이 전년 대비 26%, 그러니까 1,590억 하다가 2천억을 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니즈가 뭐냐면 이제 탈무신사를 하고 싶은 거지. 왜냐면 무신사가 뭐 수수료도 많이 가져가고 언제까지 내가 여기 플랫폼에 종속될 거냐.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고 싶은, 독립하고 싶은 모든 브랜드들이 똑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도와줬지만 결국은 나도 나 혼자 자립을 내 브랜드로서 그러다 보니까 좀 오프라인 매장들도 좀 여러 개 만들고요. 이래저래 이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판매 수수료 측면에서 이제 427억이 발생했는데 전년도에 299억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탈 무신사는 좋은데 네. 이 무신사가 비싼 줄 알았는데 나가 보니까 더 비싼 거야. 나 밖에서 바깥 수수료가 더 비싸. 백화점이 더 네. 비싼 거야. 그러니까 이래저래. 물론 또 백화점을 또 나가야 또 오프라인으로 접점도 생기고 그런 관점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근데 저는 브랜드를 하는 회사 재무제표 볼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가지만 봅니다. 어떤 거 보세요? 재고자산만 봐요. 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지금 여기 BK브 같은 경우는 이제 항목 중에 기말 제품 재고액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있네요. 그 항목이 전년도 21년 말에는 296억 한 300억 원어치 있었고요. 22년 말에는 700억 정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많이 늘은 거냐 줄은 거냐를 보려면 이것만 보면 모르는데요. 네. 어떻게 비교하면 제일 좋냐면 21년 재무제표 보시면 296억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전년도에 매출 원가가 680억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내가 옷을 파는데 그 옷의 원가가 680억이에요. 근데 창고를 딱 열었더니 300억 원어치 재고가 있어. 근데 그 말인즉슨 대충 나눠보면 한 4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 파는 거에 40%가 남아있다는 거는 1년 12개월이니까 대충 5달치 재고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옷은 6개월이 노멀입니다. 왜? 아. 6개월 전에 선주문하니까. 아. 많은 게 아닙니다. 6개월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 네, 6개월보다 그러니까 많으면. 그렇죠. 패션 기업의 재무제표에 재고자산 6개월치가 있다. 그럼 오케이예요. 오케이. 네, 근데 그래서 21년에는 5개월치 있었으니까 오케이야. 음. 근데 22년 보니까 700억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너무 근데 늘었어요. 22년에 매출 원가가 870억이에요. 그럼 사실상 거의 10개월 남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내가 6개월 5개월치 있었는데 올해 겨울에 열어보니까 10개월치가 남았어. 그 말인즉슨 6개월도 넘었고. 생산은 많이 했는데 소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니면 내년에 매출을 내가 엄청나게 많이 할 걸 예상해서 무지막지하게 주문해놨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1년만 보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좀 재고 좀
적재된 것 같다. 왜냐하면 생산 자체를 전년도보다 54% 늘렸는데 매출이 26%밖에 안 늘거든. 약간 그래서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50% 성장할 거야. 그래서 막 주문해서 창고에 때려 박았는데 소진이 안 돼.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쌓인단 말이죠. 쌓이면 창고 비용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걔를 또 소진을 해야 또 내 캐시가 돌다 보니까 세일할 수밖에 없어요. 세일하면 그럼 사람들이 아 여기는 원래 10만 원짜리 옷인 줄 알았는데 5만 원이네. 사람들이 5만 원이라고 생각해. 네, 정가에 사지 않으려고. 그럼 다음에 시제품 만들었을 때 5만 원에 팔면 또 안 팔려요. 그럼 계속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재고가 얼마나 쌓이냐 안 비워지느냐 그것만 보면은 대부분 이제 견적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기업도 혹시 한번 볼수 하나 더 있을까요? 보면 This is Never That을 하는 JKND라는 회사도 매출액 400억입니다. 매출액 한 28% 정도 늘고요. 여기도 영업이익이 한 50억 정도 나서 대충 이제 이제 괜찮은 재무제표인데 결국 또 보면 제가 밑에 재고자산 적어놨잖아요. 네. 여기도 재고자산이 전에는 한 4개월치 한 45억 원 있었는데 또 열어보니까 116억이야. 아, 9.5개월 거의 10개월치로 또 바뀌어요. 그 6개월이란 기준을 또 넘겨버렸나? 또 넘겨버렸어. 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 했을 때 23년에 재무제표 딱 열었는데 이 재고가 9개월치가 아니라 다시 한 7개월치, 6개월치로 줄었어. 그러면 이 회사는 재고를 비우는데 성공했네. 그러면은 괜찮고요. 10개월치인 줄 알았는데 11개월치, 12개월치로 늘어. 그러면 여기는 이제 다시는 반등하기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회계사님이 재고를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패션 브랜드에서 재고 자산이 패션이라서 그래요. 패션은 그 흔히 말해서 엄청나게 다품종이 있어요. 네. 하나만 만약에 한 개의 물건만 파는 브랜드면 사실 재고는 털면 돼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팔기가 어려워요. 딱 보면 세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원가 이하로 팔 수밖에 없거든요. 많이 쌓이면. 그래서 패션업은 재고가 잘 돌고 있냐 안 돌고 있냐 우리 돈이냐. 그거냐에 따라 그 회사가 브랜딩을 잘하고 있고 마케팅을 잘하고 있고 생산을 잘하고 있냐가 그 재고라는 숫자 하나에 거의 다 녹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패션이 왜냐면 이렇게 좀 재고를 쌓아놓는다 그래서 다음에 뭐가 이렇게 좀 이슈가 있었을 때 반등하고 네. 이럴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때 못 팔면 끝이에요. 왜냐면 계절 문제도 있지, 네. 트렌드 문제도 있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일을 때려도 안 팔린다. 네. 그럼 답 없는 거예요. 네. 10년이면 유행 돌아오니까 10년 정도 묵히면 안 돼? 근데 또 옷이 은근히 또 이제 창고에 있어도 한 2년 정도 있으면 색이 좀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레거시 이렇게. 이게- 그리고 그 패션이 돌고 도는데 네. 그대로 안 와요. 또 다른 형태로 그냥 그때 거 조금씩 입으면 다 촌스럽고. 변형해서 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언제 2010년쯤이었나요? 네. 창고를 딱 열었는데 네. 그 2002년에 만들어놨던 비더레즈 티셔츠가 한 10만 장 있는 거야. 그냥 거기에서 그냥 묵혀지고 있는 거군요. 이거 팔 수 있대. 빈티지. 월드컵에서 선전하면 팔 수 있대. 끝내 안 팔렸어. 근데 진짜 패션 회사는 이 재고가 진짜 악성이네요. 네. 어떻게 사용을 하죠? 쉽지 않습니다.